안녕하세요.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로 이제 그 어떤 영농을 하시는 젊은 농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본인이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아버지가 농사 짓는 것을 이제 이어받기 위해서 지방에 내려와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아버지에 대한 유고가 발생을 해서 상속세 상담을 오신 분인데요. 이처럼 피상속인, 돌아가신 아버지가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를 하고 상속인이 영농 후계자 또는 어업 후계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농 상속 공제로서 최대 15억 원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한도로 영농 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농 상속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영농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요건으로서는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상속 대상 재산이 되는 농지나 과수 등에 대해서 영농에 종사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요. 상속인은 사망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농업 경영체 육성에 따라서 관련된 법률에 따라 농업 경영인 또는 어업 경영인 후계자이거나 또는 농업 또는 수산계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로서 영농 후계자로 인정되는 그런 상속인의 경우에만 영농 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상속인의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 피상속인이 2년 전부터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이런 요건에 있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처럼 예외적인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졌는데요. 첫 번째는 징집의 사유가 해당이 되거나 취약 또는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서 부득이하게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걸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과연 영농에 종사를 했는지에 대한 입증 서류에 대한 판단입니다. 과연 영농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인데요. 첫 번째는 2년 이상 거주 여부, 2년 이상 소유 여부, 2년 이상 실자격 여부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거주를 함으로써 농사를 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거주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보유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해당 상속 대상 재산인 토지에 대해서 토지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등록 초본과 등기부 등본은 민원 24시나 가까운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2년간의 실자격 여부입니다. 이러한 실자격 여부는 각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농지원부 또는 이윤보증서 또는 경영체 확인서 등 농협에 이제 조합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조합원 증명서나 비료나 종자 같은 구매 내역서도 해당 사항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지원부 등 자격 입증 서류에 따라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서류 모두 읍면사무소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향도일 때는 여기는 양도일이지만 상속일 현재가 되겠죠. 상속일 현재 농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있어서는 그 항공사진을 통해서 상속 당시에 그 농지가 영농 상속 공제 대상이 되는 농지인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농지원부에 대한 그런 샘플입니다. 농지원부는 첫 번째 면에 대해서 그 농사를 하고 있는 농지 소유자와 그리고 기록사 변경 내역이나 세대원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두 번째 장에는 그 농지연부에 대한 지번 주소와 면적 그리고 주 재배 작물이 과수인지 채소류인지 대한 내역과 자격 여부가 판단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연부상의 상속 대상이 되는 농지가 과연 자격 여부인지 농지연부상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격은 기록 변경을 통해서 수정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 변경이 최근에 이루어졌거나 아주 옛날에 이루어졌다면은 그 기록 변경 전에 농지연부상의 자격 여부인지 과연 농지인지에 대해서 판단은 추가적으로 관할 동사무소나 농지연부를 발급하는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경영체입니다. 농업경영체도 이제 농지연부처럼 그 영농 상속 공제 대상이 되는 그 농지나 물건지에 대해서 자격 입증을 증빙해 준 서류인데요. 이러한 농업경영체 같은 경우에는 농지연부와 달리 품목별 재배 면적과 재배 품목에 따른
전체 면적이 과연 어떻게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역도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시설 정치라고 해서 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영유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해서 비닐하우스나 지상에 어떤 종류의 지상물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보까지 좀 더 세세하게 알 수 있는 자격 입증 서류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농협에 조합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은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비료나 종자 같은 농협 구매 내역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농협에 조합원이 등재가 안 되어 있다면 개인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농약사 등을 통해서 받고 거래를 하고 받는 간이영수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입장에서 소득이 연간 3,7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총 근로소득에 대한 총급여액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 금액에 대한 총급여액의 소득금액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처럼 소득금액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서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고, 항공사진에 따라서 과거 거래 내역과 실제 거래 내역이 현장 사진에 따라 다르다면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항공사진에 따른 사실상의 영농 여부도 함께 판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득이 있다면 영농 상속 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전업농으로 이제 농업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상시 농업 또는 다른 직업에 있는 경우에는 농작업에 대해서 절반 이상은 사실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본인이 실제 경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등이 있는 이런 다소득자라고 한다면은 연간 소득이 3,7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영농상속공제는 최대 15호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영농상속공제는 사후관리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따라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한 이후에 영농 후계자인 상속인이 이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을 하거나 또는 영농상속재산에 대해서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 가령 이제 상속받은 금액을 다른 제3자에게 임대를 하고 또는 소작을 주고 위탁을 하는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이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공제를 받은 금액과 기간 경과 동안의 이자 상상액을 합쳐가지고 추가로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는 따로 있습니다.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사망을 하거나 혹은 상속인이 해외 이주법에 따라서 해외로 이주를 하거나 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고 영농행위를 영위하다가 공익수용에 따라서 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등 이러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인정에 대해서 사후관리 규정이 해당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피상속인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상속인도 영농 후계자로서 농업에 종사를 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 영농상속공제를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영농상속공제는 사실상의 농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자격 입증 서류를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공제 대상이 되는 바람직한 상속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